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종입니다. 영숙이 랜덤 데이트에서 뭐든 다 맞춰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싫어하는 음식도 없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과거 결혼생활 얘기를 하면서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환기까지 다 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들은 영식이 완전 왕자님 대접해주는 거네라면서 놀라워했고 호감도까지 올라갔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영숙이에 대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자,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잘 맞춰주는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나는 잘 맞춰준다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려라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은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지 굳이 나서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선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을 먼저 꺼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미 어떤 신호로 보였다 이건 거죠.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영숙이 절대 잘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날 방송에서 영숙이 보여준 실제 모습은 저 말이랑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예요. 영수가 영자랑 랜덤 데이트를 하고 반주를 걸친 채로 숙소에 들어왔는데 그걸 본 영숙이 영수를 따로 불러내서 서운함을 쏟아내요. 나는 오늘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면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분명히 술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었다며 따지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영수가 이게 그 정도로 화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면서 이견을 보이고 결국 두 사람은 평행선을 달리다가 대화가 끝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깊은 사이라고 저렇게까지 서운해하고 아쉬워하는 건가 이거예요. 만난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됐잖아요. 랜덤 데이트 한두 번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초반 단계인 거고 아직 호감도가 확실하게 깊어진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술 한잔 곁들이고 왔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정색을 하면서 잡돌이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이게 정말 이성적인 호감에서 나온 서운함일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영숙이 보여준 행동은 이성에 대한 섭섭함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한 말대로 무조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에서 나온 반응이 맞다는 거죠. 나는 술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규칙을 네가 왜 안 지켰냐는 항의에 더 가까운 거죠. 그리고 그 규칙이 어긋나니까 그냥 화가 난 거고 그 화를 영수한테 풀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물론 영수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데이트 상대랑 술 한잔 곁들인 게 대단한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영수가 뭘 크게 잘못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저렇게까지 자기 감정을 토해낼 만큼의 사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며칠 만난 사람한테 나는 오늘 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면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조목조목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관계의 깊이랑 감정 표현의 크기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해지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영숙 입장에서 정말로 영수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화 신청도 안 받고 거리를 두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지금 두 사람 사이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영숙 본인이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아서 잡돌이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관심 없으면 그 정도로 감정 소모를 하지도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영숙 스타일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거리를 두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 한 수 적고 들어가서 사람 설득해 가면서 좀 이용을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계속 잡돌이만 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참을 만큼 참아보고도 정말 안 맞으면 그때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본인이 더 원하면서도 오히려 본인이 더 화를 내고 있는 이상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영숙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영숙이 본인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맞춰줄 수 있다는 말은 사실 조건부 문장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맞춰줄 테니까 너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줘야 한다는
무언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의 행동 반경을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 가두려는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맞춰주는데 너는 왜 내가 말한 작은 약속 하나도 못 지키냐는 억울함이 튀어나오는 거고, 그게 영수한테 그대로 쏟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저런 말을 하게 됐을까? 저는 여기서 데프콘이 던진 질문이 되게 핵심을 찌른다고 봐요. 그런데 왜 헤어지셨지? 라는 질문이거든요. 정말로 뭐든 맞춰주고 배려하는 사람이었다면 결혼 생활이 파탄나기가 오히려 어렵거든요. 근데 이혼을 했다는 거는 다 맞춰준다는 말과 실제 결혼 생활에서의 모습 사이에 분명히 간극이 있었다는 거고, 그 간격이 뭐였을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케이스들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맞춰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맞춰줌이라는 게 사실은 본인 위주의 기준에 맞춰줌인 거라는 거죠. 내가 정의하는 좋은 아내, 좋은 배우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자부심은 있는데 정작 상대방이 진짜로 원했던 정서적인 교감이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느낌은 채워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나는 이렇게까지 다 해줬는데 왜 문제가 생겼지라는 억울함만 남는 거고, 그 억울함이 다음 만남에서는 나는 뭐든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방어적인 자기소개로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상대방을 위한 말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말에 더 가까운 거예요. 나는 저번 결혼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충분히 좋은 배우자였다는 걸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새로운 상대에게도 증명하고 싶은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증명하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상대방의 작은 일탈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있으니까요. 영수가 술 한잔 마시고 온 게 영숙한테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관계의 규칙이 무너지는 신호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진짜 잘 맞춰주는 사람과 맞춰준다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진짜 맞춰주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 기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도 그걸 관계를 흔드는 배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맞춰준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가 세운 규칙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그 규칙이 깨지는 순간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요. 영숙이 영수를 앉혀놓고 조목조목 따지던 그 태도가 저는 바로 그 집착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영숙은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저는 이게 이성으로서의 서운함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서 빡친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영숙은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매력 어필을 하고 나는 뭐든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영수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나 좋다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영수가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이랑 랜덤 데이트하고 술까지 마시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려놓은 시나리오랑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영수가 자기 좋다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더 빡친 거라는 거죠. 이게 진짜 재밌는 지점인데 원래는 내가 우위에 서서 상대방을 살짝 흔들어 보고 반응을 즐기려던 건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더 안달이 나 있고 자기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서운함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영수한테 화를 내는 방식으로 풀어낸 거라고 저는 보인다는 거죠. 솔직히 진짜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저렇게까지 신경 쓸 일도 없어요. 술 마시고 왔든 말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굳이 따로 불러내서 조목조목 따지고 실망감까지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관계에 훨씬 더 몰입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걸 스스로 인정하기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는 서운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감정을 재정의해 버리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영숙은 잘 맞춰주는 사람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과 시나리오대로
상대방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쪽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어긋나는 순간 이성적인 서운함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안 됐다는 분노가 튀어나오는 거고, 그 분노를 잡돌이라는 형태로 영수한테 풀어낸 거라고 봅니다. 정작 관계의 깊이는 그런 감정을 쏟아낼 만큼 깊지도 않은데 말이죠. 영숙이 앞으로 영수든 다른 누구든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 부분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다 맞춰준다는 말은 결국 상대방이 느껴야 할 말이지 내가 먼저 선언할 말은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놓아주고 마음에 들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 중간이 없이 잡돌이로만 감정을 풀어낸다면 앞으로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서운함을 반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